2분 안에 하라고 아까 민주가 혹시 저한테 마이크를 넘기게 되면 저의 큰 단점이 저는 좀 장점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구구절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주 짧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민들레는 처음에 이제 99년에 그 뿌리 같은 거가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99년에 지금 두 분 설명하시는 두 분 이름을 얘기 안 했죠. 한 분은 윤서예요. 윤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한번. 네, 윤서. 그 다음에 민주예요. 오늘 민주 많이 나왔네요. 민주시민 이런 것도 많이 나왔고. 근데 이렇게 두 분 다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고 오늘 설명 너무너무 잘 해주셨잖아요. 저는 저보다 더 잘해서 제가 이제 물러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오늘 하면서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교육에 관심 있는 되게 주체적인 친구들이 1999년 진짜 20세기에 20세기 세기 말에 민들레 출판사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출판사는 그때 교육에 관한 책을 내는 곳이었는데 이 출판사를 찾아와서 그렇게 출판사를 찾아오는 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 중에 출판사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좀 늘어나면서 그 친구들을 위한 아지트 같은 게 생겼어요. 그걸 민들레 출판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지트 이름을 민들레 사랑방이라고 했고 아지트로 한 99년도부터 해서 한 2000년, 2005년 정도까지는 아지트로 계속 됐는데 아지트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그런 시간표가 있다든지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하자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공간만 있는 거죠. 되게 안전한 공간만 있어서 거기 와서 그냥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저녁 되면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 김치찌개 끓여 먹기도 하고 하면서 놀다가 가는 곳이 99년에서 한 2005년까지 됐는데 그런 중에 그 아지트에 자주 오는 친구들이 우리도 뭐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배우려면 시간표, 그러니까 교육 과정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2006년도부터 1년제 교육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아지트인 민들레 사랑방에서 1년제 교육 과정이 있는 그런 곳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름을 공감 민들레로 바꿨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설명해 주신 민들레 교육 활동이나 뭐 수업이나 이런 것들의 시작은 2006년도부터라고 할 수 있고 2006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온 거죠. 그래서 2006년이 버전 1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올해가 2021년이니까 버전 16을 올해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같이 하실 분은 버전 17을 만들어 갈 분들을 저희가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끝이에요. 2분 지났나요? 아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이 좀 들어와가지고 하나씩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몇 살인가요? 네, 저는 19살 이제 고3이고 여기 민주는 18살입니다. 이번 학기 가장 재밌었던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개인 프로젝트였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굉장히 개인 프로젝트 시간이 약간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엄청 재밌게 했고 저는 이번에 개인 프로젝트로 아까 말했었나? 아무튼 교육을 주제로 해서 막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제가 또 이번에 입시를 하면서 느끼는 점들을 계속 글로 막 무작정 일단 적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으면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자료고 그리고 이런 교육적 경험이 또 제가 좀 특이한 교육 이력을 갖고 있어서 이런 교육 이력을 가진 내가 이런 교육적 경험을 글로 정리해내고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게 생각보다 의미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에는 그런 글들을 제가 썼던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하나 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랑 비슷하게 교육을 글로 적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지금 책 내는 걸 기획 중입니다. 그러면 혹시 저기 머리 들이밀고 있는 저 피롱이가 가장 재밌었던 활동 하나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머리 들이밀고 있는 네, 피롱. 왜 발작해? 네, 재밌었던 활동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부르셨나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 공감 민들레 다니고 있는 주필홍이고요. 예, 자기소개는 이걸로 끝이고요. 제일 재밌었던 활동이요? 제일 재밌었던 활동이요? 바느질은 아니었고. 너무 저 억지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억지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재미없었다 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 되는 거 재밌는 아니에요? 활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생각하고 그런가? 있었어요. 저기, 말거그 시간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글 쓰는 거는 재미가 없었는데, 저 토론 활동에서 재밌었었던 것 같아요. 토론 활동할 때, 주제 뽑고, 주제 정리도 하면서, 다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런 활동이 전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말거그 활동. 네, 그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마이크가 안 들리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피롱이는 말가글이 가장 재밌었다고 대답을 해줬고 어떤 친구들이 민들레에 오면 좋을까요? 이거는 네, 내년에 떠나시는 아림 씨, 네, 권아림 좀 초대를 할게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권아림입니다. 네. 질문이 내년 어떤 사람이 다니면 좋을까였나요? 네, 어떤 친구들이 민들레에 오면 좋을까요? 우선은 그냥 뭐 딱히 기준을 정한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새롭게 경험하고 싶은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이면은 다 민들레에 와도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것들을 꼭 정해둬서 경험한다기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 생겼을 때 이제 길가배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걸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이면 민들레에 들어오면 되게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길잡이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라 쌤 화면을 켜주시고 한번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네. 네, 비교적 목소리가 너무 울려서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비교적 민들레는 조금 그러니까 턱이 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어떤 친구들이 와도 조금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하면 이곳에 깃들어 있는 어른들이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야 좋을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해요. 해서 그거에 맞게 혹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면 변화를 시킬 수도 있는 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찌 됐든 조금 세상에 나와서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누구를 좀 만나고 좀 잘 살아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만 있으면 전 좀 누구든 문을 두들겨도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한 발을 내딛는데 조금 도울 수 있는 어른들이 혹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 이게 이건 것 같아요. 이건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약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조언해주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연결시키자면 그런 것 같아요. 좀 용기 내서 한 발짝 들어오면 좀 길이 열린다. 네, 요 정도. 여기 질문이 다른 게 또 들어왔는데 1년 교육이 끝나면 민들레를 떠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2년째 여기 민들레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유라 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어떤 민들레가 그냥 1년 끝나면 바로 나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너가 이렇게 다시 다니고 싶으면 다시 다녀도 되고 물론 1년 교육 과정이라 1년 정도의 교육 경험을 하는 걸좀 뭐라 해야 되지? 그거를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긴 하지만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하면 계속 다닐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고 이전에 했던 다른 선배들도 한 2, 3년 했던 선배들도 있다고 몇 번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2년째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냥 개인의 어떤
뭐라 해야 되지? 니즈가 아니고 어떤 이렇게 욕구? 필요에 의해서 2년이나 3년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 하면은 더 다시 선택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들레 네, 다니게 된 질문해도 돼요? 그러니까 네. 방금 윤서도 2년째 다닌다고 했는데 사실 민주도 어떤 의미에서는 2년째인 셈인 거잖아요. 근데 2년째인데도 의미가 있는 건 왜일까요? 저는 이제 작년에는 민들레를 다니진 않았고 오디세이 민들레라는 곳을 다녔어요. 오디세이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오디세이는 17살 친구들이 17살 친구들이 조금 내 삶은 전환시키고 싶다. 그런 공교육의 틀에 조금 벗어나서 다양한 활동들,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좀 모아가지고 학교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 공교육 소속이라서 대안학교는 아니고 이제 본교에 속해 있는데 약간 위탁교육 그런 형태로 있는 1년 과정 학교예요. 거기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여러 캠퍼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디세이 민들레를 간 거고 그래서 이제 공감 민들레랑 같이 교류도 하고 같이 수업도 좀 듣고 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어떤 게 다르냐, 왜 의미가 있냐 두 번인데 라고 하자면 제가 여기 민들레 왜 다니게 됐나요? 이런 질문도 있어가지고 조금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되게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수업들도 있고. 근데 저는 작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목표만 보고 막 달려나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아쉬운 부분도 남았고, 아니면 그 1년 과정이 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너무 재밌고, 나를 정말 많이 성장시켰고, 그거를 느껴가지고, 한번 다시 다녀보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2년째 다니면서 느끼게 된 거는 되게 다른 게 보여요. 같은 활동이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이렇게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니까 되게 그 중에서 좀 더 깊게 알아간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어서 전혀 2년 다닌다고 똑같은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약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년 다녔는데 좋은 영화는 두세 번씩 다시 보잖아요. 다시 볼 때마다 또 새로운 게 보이고 새로운 메시지가 들리는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금 여기 같이 민들레 다른 친구들 중에 1년을 더 다니려고 이미 계획을 한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 친구를 좀 초대해 볼까 하는데 석준아 화면 켜고 왜 1년 더 다니고 싶은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저는 지금 민들레를 1년 다니고 내년에도 다닐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오석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내년에도 일단 다니고 싶고 지금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 올해 민들레를 다니면서 제가 잘 챙기지도 못해가지고 뭔가 민들레에서 배운 건 많았는데 많이 배워간 것 같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을 더 다니면서 한번 다녀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1년 동안 감을 잡았다 생각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좀 더 올해와는 좀 다르게 다니면서 더 큰 배움을 얻어가려고 내년에 민들레도 다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석준이의 내년도 응원을 하고요. 그리고 입학은 수시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매년 초에만 입학이 가능한가요? 네, 저는 나중에 들어왔고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아림이도 학기 아림. 중간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떤 그런 테라라는 친구도 올해 완전 후반기, 2학기 후반기에 새로 합류한 친구고요. 그래서 어떤 학기 초에 완전 딱 시작했으니까 이제 아무도 못 들어와 빰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빠지는 친구들도 있고 매년, 그러니까 매 학기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유동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어떤 그 학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미 친해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 않다면 그렇게 엄청 거부감 있거나 엄청 그런 걸 무서워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네, 이렇게 2학기 후반에 합류하는 친구도 있으니까요. 민들레는 언제든지 항시 열려 있으니. 네. 혹시 뭐 다른 질문이 좀 나오기 전에 좀 이런 거 궁금하실 만 하겠다 하는 거를 좀 저희끼리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저희 그 나이 연령대가 차이가, 어떻게 되죠? 제가 제일 많고요. 19살이 제일 많고 그리고 지금은 14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친구도 같이 다니고 있어요. 저랑. 그래서 아까 아림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 석준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여긴 고등학교 2학년이고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이 차가 되게 많이 난다면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인 거죠. 근데 이런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같이 수업을 듣고 같이 급식을 먹고 네,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글을 쓰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네. 마침 그 꽃내에 무슨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다양한 연령대 청소년들 같이 수업을 듣는 수준 차이는 없나요? 네, 아까 윤선이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다 같이 수업을 듣고 근데 조금 이제 각자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죠. 다 경험의 차이도 다르고 뭐 그런 게 다르니까. 근데 그래도 14살한테 윤선이가 배울 게 또 있고 맞아. 그리고 뭐 저도 저보다 동생들한테 더 많이 배우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좀 서로 같이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이대나 그런 거는 그닥 상관은 없는 것 같고. 전 나이 차이가 나니까 배우는 것들이 훨씬 또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들이 너무 많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역할과 저 상대방의 역할을 계속 찾아 나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네, 굉장히 큰 배움이어서 네, 혹시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 있는 걸 그냥 빨리빨리 하나씩 해보자면 학교를 그만두고 다니는 거죠. 네, 저희 둘 다 자퇴를 한 상태고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공교육에 속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들레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요? 민들레에서 가장 힘든 거 혹시 다른 민들레 친구들 들어와 있는 본이? 본이 있나요? 보나 힘든 게 뭔가요? 이거. 그러면 일단 다른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요? 입학할 때 이렇게 학부모랑 학생 면접을 하는데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사실 이렇게 이름만 면접이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학교 여기를 다니고 싶은지 이런 거를 좀 본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뭐 정말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는 어떤 선발 과정이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최대한 많이 받는 걸 네, 기준으로 해서 정말 다니고 싶은지를 좀 묻는 과정이라고 약간 각오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합격과 불합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네, 저희 길잡이 준환이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마이크가 잘 들리나요? 네, 예, 예. 네. 저희 민들레는요, 아까 이제 유라 선생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문턱이 없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민들레라는 곳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알고, 내가 여기서 배워보고 싶어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저희는 언제든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따로 뭐 선발의 과정이 있진 않은데, 제가 그래서 딱 하나 확인하는 거는 이 민들레에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것만 확인을 해서 그것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고요. 단 하나 이제 말씀드려야 하는 거는 저희 이제 길잡이 교사와 여기 공간의 이런 환경 조건상 저희가 음, 어, 최선을 다해도 이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저희의 역량이 따라주기 어려운 경우,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뭐 중증의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함께 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거든요.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은 이제 언제든지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네, 채팅창으로 열심히 질문을 해주시고 저 계신데, 네. 네. 네네. 겨학생들. 음소거 돼 아, 있어서. 네네네. 그 방금 준환이 중증 장애라고 했는데 중증 장애가 있어도 본인이 정말 나는 민들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민들레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턱이, 그러니까 뭐든 문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처음에 두 분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민들레는 어쨌든 스스로 배우려 할 때 배운다.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건 스스로 배우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민들레는 배우는 곳이다. 그러니까 노는 곳이 아니고 배우는 곳인 거죠. 예, 각자의 출발선은 되게 다르고 배움에 대한 욕구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민들레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배우는 곳이다. 근데 나는 여기서 배워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으면 그 조건이나 상태가 어떻든 좀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여기서는 좀 어렵겠다 하면 그 당사자가 판단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판단해야 된다. 당사자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저희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채팅으로 많이 질문 남겨주시고 계신데, 사실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좀 그런 앞뒤 맥락을 알아야 해서 질문 남겨주시는 분들은 좀 마이크 켜고 좀 같이 이렇게 같이 말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춘님 혹시 질문 주셨던 거 한번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토론을 하게 되면 토론이나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자기 생각 얘기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의견 충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지내다 보면 뭐 한두 시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트러블이 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음, 해결해요? 네, 토론이라면 눈이 돌아가는 네, 토론 성애자 주피롱이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요. 못 들었는데요. 피롱아, 네, 지금 지금 그 다른 친구한테 좀 질문에 대답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싫다. 지금 여기 네, 나왔어요. 연결하고 있어요. 네. 네. 저 컴퓨터가 잠시 망가져가지고 저가 왔는데 일로 혹시 질문이 뭐였죠? 네, 의견 토론을 충돌 시, 네? 의견 충돌이 되면 어떻게 해결해요? 의견 충돌이 되면요? 그러니까 토론을 할 서로 토론을 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자기 생각 얘기 하잖아요. 발언을 할 때 하다 보면은 또 토론이 아니더라도 이게 지내다 보면 트러블이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 가는지. 일단은 대체적으로는 그 애다는 계자비 선생님들도 좀 일이 좀 많이 과열이 되면 좀 개입을 하셔서 좀 도와주시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학생들끼리 좀 이야기를 해서 많이들 해결을 잘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일이 좀 생긴다면 뭐 토론이 난다면 사실 그 과열되더라도 끝났을 때는 그래도 다들 잘 좋게 풀고 끝내서 사실 그렇게 막 일이 생기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실 과열되더라도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계속 끝까지 들어주고, 그리고 이게 그런 식으로 잘 되지 사실. 그리고 이 싸움으로까지 가는 일은 잘 없어서, 그래서 아, 이 논리만 잘 맞는다면 따로 끊지는 않고요. 그 그리고 토론이 만약에 아니더라도. 말싸움이 난다면 사실은 이게
말싸움이 그렇게 막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만약에 말싸움이 난다면 그러면 네, 저희가 다른 거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 저희도 그런 이런 문제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 학기 비평할 때도 이런 자치회의나 이럴 때 이렇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데 자꾸 감정적인 문제로 가는 것 같고, 내 말이 무시당하는 게 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고 그냥 완벽한 해결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절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개인의 사람을 폄하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어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아님을 이렇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런 이해관계 안에서 그런 이렇게 토론이나 논의들을 좀 진행하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트러블이나 이렇게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지금 저희한테는 있진 않았어서 이렇게 조금 엄청 이렇게 커다란 문제들이 잘 상상가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묵혀두기보다는 조금 공개적으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넌 뭘 잘못했고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길잡이들과 조금 더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개인과 개인, 그러니까 어떤 1대1의 문제거나 이런 어떤 친구 관계의 문제라면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 제3자 친구들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게끔 하거나,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그런 얘기들도 좀 했었어요. 뭐 익명의 어떤 안건함이라던가, 아니면은 카카오톡 채팅방, 익명의 카카오톡 채팅방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이렇게 자기 실명을 내놓고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익명에서 좀 공개적으로 풀어서 이런 문제가 우리 사이에 있음을 알고 좀 이렇게 더 잘 해결해 보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눴었고 해서, 이런 문제의식이나 또는 이런 문제 상황들을 네, 좀 더 유연하게 좀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정말 이렇게 그럼에도 계속 얘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었겠지만, 정말 이렇게 자기 혼자서 계속 아니야 난 말 못하겠어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을 건네도록 또 그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저희도.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와 그런 분위기 조성, 그리고 그런 동기부여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렇게 은폐하거나 쌓아두거나 계속 곰죄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더 이렇게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자기 문제를 좀 더 잘 터놓을 수 있게, 자기가 좀 자기 의견에 이런 힘이 좀 없는 친구들이라도, 자기 의견에 자신감이 좀 없는 친구들이라도 최대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정말 편하게, 간단한 것, 사소한 것, 뭐 아무거나 다 좋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방금 그 질문하신 분의 그 말씀에 아까 윤선아 민주가 얘기한 거에 조금만 보태면, 저는 이제 민들레에서 일하고 있고 20년 가까이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민들레 특징뿐만 아니고서는 좀 대안학교는 대체로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학교하고 대안학교의 문화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갈등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거나 예민해지거나 또는 서로 미워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 아이의 인격이나 품성이 이제 조금 그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경쟁적이거나 누군가와 싸워서 이겨야 되거나 이런 학교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이런 학교의 문화가 아이들을 그렇게 예민하게 만들거나 폭력적으로 만들거나 또는 누군가를 왕따시키거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안학교의 경우는 진짜 여기 계시는 어른들이 어떻게 상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에 대한 일종의 판단 이런 거가 한 가지 기준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한 명 한 명이 어떨 때 그답게 진짜 빛날 수 있는지를 그거를 잘 챙겨 봐주고 그걸 잘 살려주려고 노력하는 곳이 저는 좀 대안학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이 설명하기도 했고, 아까 피롱이가
토론 때 어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진짜 서로 그냥 경청하고 그다음에 논리 있는 주장을 하면 또 귀를 열고 들어주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지점에 있어서 갈등의 소지가 좀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물론 그래도 인간 사는 세상이니까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뭐 작은 다툼이 있기도 하지만 오래 가거나 그게 되게 폭력적인 상황으로 되거나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거나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일반적인 학교 문화, 경쟁적인 학교 문화에서 나오는 예민함이 만들어내는 갈등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달라서 좀 저는 어느 대안학교를 가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경욱 L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민들레 다니는 친구들도 막 줌에 여러 명 접속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민이 마이크 켜고 말할 수 있으면 내년에 민들레 오는 친구들에게 이런 건 좀 생각하고 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하고 오고 이런 건 좀 중요하다 하는 거 말해줄 것들이 있을까요? 들리나요? 네네, 들려요. 어, 내년 막 뭔가 그냥 제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말 중에 아무거나 꺼내서 하자면은 그냥 모든 10대, 저도 10대이긴 하지만 모든 10대한테 바라는 게 조금 야망을 가져라고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반 학교를 다녔었고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오디세이 학교도 다녔고 그리고 올해는 공감민들레 대안학교를 1년째 다니고 있는데 계속 만나는 주변 친구들이나 10대 청소년들을 보면은 다들 뭐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에 대한 욕구가 많이 없더라고요. 내가 뭐 음악을 하고 싶다 아니면 글을 쓰고 싶다 또 잘 모르는 것 같고 해서 많은 10대들한테 바라는 게 조금 야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욕심을 내도 좋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되게 욕심이 많단 말이에요. 욕심이 많아서 민들레에 와서도 이것저것 하고 싶은 욕심을 많이 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걸 넘어설 때가 많더라고요. 그냥 민들레 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프로그램 참여하거나 이것저것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하면서 그래서 욕심이나 내가 뭘 하고 싶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이거나 그런 게 없다고 하시는 다른 친구들한테는 조금 욕심을 가져도 좋다는 말을 하고 싶고 저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들, 많은 친구들한테는 민들레에서는 그 욕심 중에 몇 가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만큼만 잡아서 그거를 민들레에서 어떻게 풀어야 하지를 고민을 하고 사실 와서 고민을 천천히 시작하면서 민들레 생활을 시작해도 좋은데 아무튼 욕심 먹은 만큼 다 해내기에는 사람이 완벽하진 못하니까 그냥 적당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만큼의 욕심만 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을 지금에 와서는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성원으로서 꼭 해야 하는 일도 있을 것 같다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꼭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저희가 계속 이렇게 길잡이들도 반복을 하셨었는데 민들레에 오는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문턱이지만 그래도 문턱이라고 부를 만한 게 정말 민들레에서 배우고 싶냐를 좀 묻는다는 거였는데 저는 이 질문에 답하고 들어온 사람들인 거잖아요. 다 같이 여기서 배우고 싶어서 들어온 친구들이라고 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 이 1년을 같이 시작하게 되는 건데 그런 어떤 거를 같이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아까 이렇게 수업 과정에도 보다시피 팀 프로젝트나 또는 프로젝트 수업이 이렇게 굉장히 많고 혼자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죽치고 뭐 문제 풀고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협력을 하고 다른 친구들과 소통을 하는 프로그램과 수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래야만 배우고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과정이나 이런 활동들에 이렇게 제대로 참여하지 않거나 조금 나는 좀 이렇게 설렁설렁 할래 막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이상 순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배움의 기회도 좀 같이 뺏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 열심히 이런 수업 활동에 같이 참여해주고 또 열심히 자기 생각도 내주고 열심히 소통하려고 하고 같이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나 그런 네, 역할이나 그런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못해도 너무 괜찮은데 그냥 하지 않으려고 그냥 뭐 나는 그냥 놀래, 나는 그냥 쉴래,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지내다 그렇게 그런 태도나 그런 네, 역할로 계속 임하게 되면은 다른 주변 친구들은 이 친구랑 같이 팀이 되는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노력이나 태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조금 어렵고 좀 힘들어도 그런 걸 계속 유지해 가고 그러면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음 질문 주신 게 민들레에 오기 전과 오고 나서 나에게 달라진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민들레 이렇게 다니면서 큰 도전들을 많이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물론 그것도 주변 사람들이 좀 자극도 주고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해서 가능했던 일이기는 한데 새로운 정말 돈을 버는 일, 약간의 아르바이트 같은 걸 새로운 걸 하나 도전을 해본 것도 있고 제가 앞서 설명할 때 얘기해 드렸던 그 개인 프로젝트로 장례식을 기획을 해서 실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것도 되게 큰 도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개인 프로젝트 그거 할 때 뭐 그렇게 크게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주변에서 많은 자극들을 주시고 그거를 끝까지 실행할 수 있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그런 새롭게 도전해본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도전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민들레를 다니지 않더라도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뭐 10년 뒤에도 이렇게 그냥 겁 없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좀 단단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저는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지금 그러니까 올해 와서는 이렇게 다들 잘 안 믿긴 한데 제가 작년에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작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작년 이렇게 민들레 들어오기 전에는 꼭 이렇게 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막 이렇게 학교를 나가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또 뭐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도 굉장히 없었는데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민들레에 와서 생활을 하게 된 거였는데 작년에 그래서 근데 그 작년에를 좀 보내면서 아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아 이게 너무 재밌네 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친구들도 너무 좋고 저런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 막 이런 어떤 나도 모를 의욕 같은 게 계속 생기면서 민들레 이렇게 작년 후반에는
후반부터 완전 상태가 점점 많이 괜찮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올해는 완전 훅 회복돼서 돌아온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뭐 완전 순도 100% 민들레의 덕분이다. 민들레 덕분에 내가 이렇게 다 나아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민들레에서 이뤄낸 성과들이나 또는 민들레에서 쌓았던 관계들 덕분에 제가 이 정도로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게 바뀐 케이스예요. 그러고 어디가 진로로 어떻게 가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올해 19살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내년 진로를 고민 중인데, 사실 민들레를 나왔다고 다 일정한 진로를 가진 않더라고요. 완전 다르게 막 저희가 청년 선배 만남도 했었는데, 어떤 분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대학에 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분은 뭐 창업을 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갈래로, 아니면 사회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가시는데, 저는 이번에 민들레 경을 하면서 아까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제가 굉장히 이상한 교육 이력을 갖고 있어서, 이런 이렇게 교육 이력을 이렇게 제 교육 경험들을 찬찬히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나는 좀 교육이 하고 싶다. 내가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을 좀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개인 프로젝트 교육을 하면서 더 그런 마음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아, 나는 대학에 가서 교육학을 좀 배워서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올해도 입시를 했었고, 그렇게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년에도 저는 입시를 계속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갈 생각이고, 근데 물론 대학에 가지 않고 다양한 곳으로 가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 19살이니까 대학을 좀 고민하고 이러고 있지만, 민들레는 1년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민주나 아니면 아림이나 이런 친구들처럼 이렇게 나이가 저보다 어린, 아직 대학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완전 성인의 일상을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은 타대한 학교를 가기도 하고, 다시 검정고시를 보고 일반 학교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좀 떠나는 아림이도 얘기하고, 민주도 내년에는 이렇게 민들레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데, 민주의 계획도 저도 좀 궁금하고 해서 다들 어떤 진로를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림이, 네, 얘기해 주세요, 아림이. 네, 저는 내년에 다른 대안학교 네, 이렇게 가게 됐고요. 민들레에 남을지 다른 곳에 갈지를 진짜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다른 대안학교에 지원을 해서 이제 합격이 됐고, 민들레에서 얻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아서 되게 아직까지도 다시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계속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에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새로운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나고 싶고, 또 새로운 활동들도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아직 거기가 어떤 공간이고 학생들이 어떨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우선에 그래도 합격한 만큼은 가서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민들레 1년을 잘 마무리하고, 네, 그렇게 내년에는 다른 대안학교를 한번 경험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아림이는 그렇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대안학교를 다니진 않을 생각이에요. 어디에 사실 뭐 민들레를 다녀도 민들레 수업 스케줄이 있고 커리큘럼이 있고 거기에 따라야 하는데, 저는 내년에는 정말 제가 저의 1년을 기획해 보려고 해요. 저의 1년의 커리큘럼을 짜보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제가 좀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조금 더 배우고 싶었던 거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알차게 잘 준비를 해서 뭐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뭐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겠지만, 그렇게 좀 열어두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아림이나 윤선이나 저는 되게
막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짧은 진로, 짧은 계획을 얘기를 한 건데 좀 민들레 졸업생들의 이야기도 조금 들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들레 졸업생들을 많이 봐오셨던 유라나 준환이 조금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대안학교 교사로서 참 되게 고민되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일반 학교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는 아마 이런 질문 안 하실 것 같거든요. 다 어떻게 진로를 가시는지 뭐 대충 예상하시잖아요, 일반 학교들은. 근데 사실 대안학교라고 해서 일반 학교 졸업생들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대학을 갈 사람은 대학을 가는 거고요. 난 대학이 아니라 뭐 해보고 싶은 게 있어 하면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조금 아까 얘기 나왔듯이 이제 19살이나 20살 성인 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이럴 것 같고요. 그 전에 그거보다 어린 친구들, 뭐 중학생 나이 때나 이런 친구들은 보통은 다른 배움터를 또 연결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대안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고, 민들레에 남아서 조금 더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대안학교라고 해서 물론 일반 학교에서 하는 그런 입시, 진학 위주의 배움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진로에 대한 그런 한국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과 어려움은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면서 찾아가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더 있으시면 더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저희 공감민들레 유튜브에 채널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찍어놨던 그런 민들레 소개 영상들이 있거든요. 질문 주셨던 뭐가 제일 힘든지, 뭐 어떤 게 바뀌었는지, 그럼 조금 더 다양한 친구들의 얘기가 영상으로도 있고, 그리고 공감민들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게 아까 보여줬던 1년 흐름이나 여러 가지 활동 사진들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홈페이지 검색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유튜브에 저희 활동 영상도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보시면 저희 공감 민들레가 어떤 곳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서울의 다른 대안학교도 많은데 민들레만의 특징, 장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는 1년제라는 게 굉장히 큰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점이다 특징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1년이다 보니까 훨씬 제가 이렇게 처음 민들레를 선택하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조금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뭐 1년 정도 어디 지낼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한번 다녀보자 막 이런 마음으로 민들레를 이렇게 노크했던 건데 약간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해요. 이렇게 너무 길고 깊고 무겁게 교육 과정을 가는 게 아니라 잠깐 머물러 가면서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1년 정도 시간을 갖고 깊게 탐구해 보는 느낌? 그래서 정말 어떤 그러니까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커다란 부담감이라던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 뛰어든다는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어차피 1년 정도 너무 좋은 친구들이라면 계속 연락이 되고 계속 만나겠지만 1년 정도 보는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과의 어떤 트러블이나 이런 게 엄청 커다란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거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정도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당연히 이미 이렇게 커리큘럼이 좀 짜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1년 정도 이렇게 사실 3년, 5년 큰 도전을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1년 정도는 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내가 학교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뭐 여행도 한번 가보고 약간 이런 마음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1년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안교육 같은 그런 크고 넓은 주제를 막 엄청 깊고 막 엄청 무겁게 탐구해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좀 더 가볍게 징검다리의 역할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좀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희 민들레가 출판사
지금 출판사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책으로 벽이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책으로 하는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책도 저희 안 되죠. 처음 입학하면 책을 다 하나씩 나눠주기까지 하면서 읽고 그걸 같이 이야기하고 일단 그걸 시작으로 되게 책이 정말 곳곳에 잘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책을 읽고 같이 생각을 해보고 혼자 스스로 정리도 해보고 그런 책으로 다양한 세상들을 만나고 그런 책을 읽고 막 글도 써보고 그런 활동을 되게 풍성하고 좀 다양한 책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민들레는. 네, 그래서 약간 인테리어 자체가 다 책이다 보니까 그냥 어딜 가든 책이 눈에 앞에 보이고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 읽어볼까 이렇게 쓱 하나 뽑아서 읽어보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준환이 지금 고개를 도리도리 하시는데 네, 이렇게 많이 읽습니다. 읽어요. 준환 읽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9시가 딱 됐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거. 가장 힘든 거. 가장 힘든 거. 뭐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걸 얘기해 보자고 한다면 저희 한라산 등반했던 거나 아니면은 또 가장 힘든 게 뭐겠지? 뭐 만약에 프로젝트나 어떤 책 만들기나 이런 게 굉장히 애정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 막 밤 늦게까지도 남아서 하고 싶고 또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즐겁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솔직히 체력적으로는 힘들지. 그래서 그런 게 좀 힘들기도 하고 아니면 저가 힘들었던 건 되게 민들레 그런 커리큘럼, 수업들, 활동 과정이 뭔가 되게 알차거든요. 굉장히 알찬 구성이라서 그거를 뭔가 다 이렇게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그게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막 새벽까지 맞아,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다크서클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원래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크서클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일단 그런 좀 체력적으로 뭔가 할 일들이 되게 많고 그거를 좀 욕구가 많은 친구들은 되게 그걸 막 더 찾아서 하고 더 새로운 걸 많이 기획해 보려고 하고 더 마음을 내려고 하고 약간 그런 자극들이 되게 많이 숨어 있어가지고 좀 욕심이 많은 친구들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힘듦이 괴롭고 막 지치고 그런 힘듦은 아니고 그냥 계속 자극이 오는 거에서 오는 어떤 체력적 한계?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게 힘들어. 시간이 없는 게 힘들어. 마음이 조금 괴로운데 그게 내가 이걸 다 하지 못한다는 게 좀 괴로운 느낌도 크고 시간이 없어서 좀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여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엄청 잘 알고 있는 뭐 가족이라던가 뭐 몇 년 지기 된 베프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생판 모르는,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같은 한 공간에서 24시간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일정들이 있어서 그런 건 조금 힘들 수 있었지만 힘들었지만 굉장히 이게 저는 또 그게 좀 큰 배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내 한계를 좀 보기도 하고. 네. 부모님들은 민들레 다니는 자기 자녀들을 기특해 하는지 여기 혹시 부모님이 오신 분이 있지 않나요? 네, 네. 혹시 본이 어머니나 아버지 같이 계시나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시나? 안 계시면 그 피롱이 어머니 임혜정 교수님. 그럼 본이 어머니 엄마 먼저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이 들리나요? 제가 네, 가족이 들려요. 여럿이 있어가지고, 예. 저는 일단 본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올라가는 나이에 본이를 보내서 사실은 본이가 집에서 버스를 타고 민들레까지 다니는 것조차도 처음에는 되게 걱정을 할 정도로 사실은 제가 좀 잘 적응할지 또 또래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수준이 맞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걱정을 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1년 동안 결과적으로는 너무 훌륭하게 잘 보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제 본이가 초등학교 때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얘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고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면서 그 사람들 속에서 배워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너무 여실하게 느껴져서 굉장히 잘했다고 올해 민들레 보낸 거를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의하고 이제 그런 칭찬을 서로 잘했다고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혜정 교수. 임혜정 교수님이 그 저희 피롱이 어머님이신데 네, 교수님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피롱이가 민들레 다니는 게 어떠신가요? 기특한가요? 저는 피롱이 엄마고요. 네, 저는 피롱이가 민들레를 다니면 생각해보면 딱 1년 전에 제가 여기에 이제 게스트로 또 같이 궁금해서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지금은 너무 정확하게 알겠어요. 교육이라는 게 무엇이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지를.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은 저는 정말 많이 배우는 공간, 말 그대로 배우는 공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민들레에서 가장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뭐 아까 토론에 대한 이야기, 막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민들레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는 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충분히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서 저는 사실 그 부분에 굉장히 감동을 했고 제가 사실은 이제 또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인수분해를 몰라도 충분히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구나를 제가 공감 민들레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하면 제가 얼마나 공감 민들레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됐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 질문이 있나요? 이거는 말 안 물어보면 집에 가서 잠 못 자겠다. 이불킥한다. 네. 잊지 못한다. 평생의 한이다. 없으시다면 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뭐 일정 소개를 입학 일정 소개를 궁금해 하신다고 누군가가 그러셔서 준환 선생님이 저희 입학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간단하고 빠르게 1분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쌤 나와주세요. 빠밤. 네, 저희 내일부터요. 저희 홈페이지에 입학 신청서 그 링크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1월 1일부터 15일 정도까지 이제 신청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주변에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알려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학 지원서를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접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학생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것 그런 과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신청한 친구들하고 다 같이 집단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것, 그 일정이 이제 1월, 2월 중에 있고요. 2월에는 이제 집단 면담할 때는 우리 보호자분들도 한번 같이 만나 뵈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막 질문 답해 주셨던 길잡이 분들도 그렇고 여러 친구들도 그렇고 질문해 주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막 주의 깊게 들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약간 제가 더 잘했던 것 같은데. 네. 저희 유튜브에 공감 민들레라고 유튜브에 치시면은 저희 계정이 나와요. 저희가 나름 구독자가 몇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름 잘 나가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정 영상에 저희 학교 소개랑 그리고 오디세이 소개도 좀 들어가 있고요. 저희 공감 민들레 활동 영상이나 사진들 또 저희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질문들에 답하는 그러니까 비슷한 질문들을 저희가 답하는 영상을 또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찍었었어요. 저희 공간 소개 영상
방송도 찍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유튜브 계정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네 구독자가 75명이네요. 저희 셀럽이네요. 네 그거 이렇게 쳐서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영상 하나하나 다 봐주세요. 알았죠?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왜 쪽팔려 하는 거야? 아무튼. 유튜브 하냐고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많이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알람 설정을 하면 매년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네 그런 걸 매번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유튜브에서 또 봐요.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 공감민들의 입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